이거 손절하고 나서 어차피 또 투자해도 손실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이 종목 존버하면서 버티겠다, 손절을 난 죽어도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덕입니다. 주식하시면서 손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절이란 잘못된 투자라고 판단된다면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손실을 감수하고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당연히 손실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손절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분들이라면 다들 손절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손절도 잘해야 한다. 그만큼 손절은 하기 어렵지만 하지 못한다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손절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손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법적인 측면이고요. 다른 하나는 마인드, 즉 멘탈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법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처음에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상승, 횡보,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짜놔야 합니다. 분할 매수 가격대, 손절 가격대, 목표가 정도는 설정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무 생각 없이 매수했다가 하락할 경우 손 놓고 구경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를 했다면 여기서 손절을 생각해야 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왔을 때 그 악재가 내가 매수를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악재와 이 악재로 인해서 내가 매수한 이유가 훼손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실적이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는 경우,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라던가 신약 개발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한다고 하거나 관련 인물에 악재가 나오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악재가 나왔어도 버티다 보니 본전도 주고 수익까지 주더라. 또 악재가 나와서 손절했더니 나중에 다시 다 올라오고 그거 보고 있으니 손절한 게 너무 후회된다. 이런 경험들은 아마 주식 하시다 보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살려주는 경험을 몇 번 하고 그 기억 때문에 손절을 계속 안 하고 버티는 습관이 생긴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몇 번은 운 좋게 다시 살려줄 수도 있지만 그 기억과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다면 언젠가는 살려주는 기회도 없이 크게 당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생각보다 오랜 기간 횡보 또는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횡보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충분히 더 훌륭한 다른 투자 종목이 존재할 때 횡보하고 있는 종목을 오래 갖고 있는 것은 기회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럴 때 종목을 갈아타기 위해 손절하는 방법도 나름 잘하는 손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락도 당연히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단순히 손실 때문이라기보단 더 좋은 투자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포트폴리오상 리밸런싱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손절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장 리스크로 인해 크게 폭락하는 경우입니다. 웬만하면은 이렇게 단순히 시장이 폭락하는 이유로 손절은 잘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때도 전체가 다 폭락했다가 금방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크게 폭락할 전조 증상이나 충분히 더 많이 하락할 것이 예상된다면 미리 손실을 확정하고 더 싼 가격에 사기 위해 손절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법적인 측면에서 설명드렸고요. 어찌 보면은 이보다 중요한 멘탈 관련 손절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방법인데요. 주식 투자는 원래 100%가 없죠.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상과 주가가 다르게 움직이면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도 이번에 코로나 때 손절을 했었습니다. 즉 영원한 승자는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본인만의 쓸데없는 고집을 버려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이 종목을 손절하고 나서도 충분히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대부분 손절을 잘 못하는 분들은 이거 손절하고 나서 어차피 또 투자해도 거기서도 손실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이 종목 존버하면서 버티겠다, 이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단순히 이 종목이 어떻게 되던 말건 지금 이 큰 금액을 손절하기가 싫기 때문에 그저 이유 없이 버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최악의 상황이고요. 손절하고 나서도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낼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번에는 비록 투자 판단이 틀려서 손절하지만 다른 종목을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손절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덜어낼 수 있습니다. 손절을 한다는 건 다른 말로 새로운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아야 가능합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인사이트를 충분히 키운다면 그 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인드로 손절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주식 공부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을 자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시장의 흐름을 더 잘 읽기 위해서 아니다 싶은 종목들은 미리미리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돈이 어디로 몰릴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물려있는 종목이 계좌에 여러 개 있게 되면 자꾸 손실나고 있는 그 종목들만 쳐다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장의 흐름을 읽기 어려워지게 되거나 놓치게 됩니다. 그럼 더 매매가 꼬이게 되고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매를 위해서라도 저는 손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손절을 잘하는 방법과 마인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절을 난 죽어도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을 발굴해서 가치 투자, 장기 투자한다면은 손절은 그리 고려할 사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투자 전략은 언제든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이라는 것을 항상 고려하고 매번 연습을 해야 하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